더 나은 능력, 더 나은 능력. 이렇게만 나아가려다 보면 다 같이 죽는다 해요. 안녕하세요, 오기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좋아서 푹 빠져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짜잔! 바로 이 책인데요. 80-20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제가 이 책에 푹 빠져서 읽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성장에 환장한 사람이어서 성장의 원리, 성공의 비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에다가 과학을 좋아하는 저의 취향까지 합쳐져서 자연과 성장을 잇는 저의 취향을 저격해버린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생물학 법칙 그리고 물리학 법칙 이런 자연의 원리 속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탐구한 책이에요. 자연이라는 소재와 성공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책이 아닐까 싶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기록했던 걸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2023년도 6월에 제가 이 책을 잠깐 펼쳐서 4개의 독서 노트를 썼었는데 이때는 제가 바쁜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읽고 책 읽기를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최근 2024년 2월이 되어서 이렇게 독서를 해서 2553일차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2558일차까지 2553일차에 이렇게 기록을 2개를 했고요. 2554일차에는 기록을 4개, 5개, 6개 이날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을 했고 2555일차에 4개의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556일차가 없고 이틀 동안 쉬었다가 바로 2558일차로 넘어오는데 중간에 이틀은 제가 다른 책을 읽다가 다시 이 책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80-20 세계를 지배한 자연법칙 읽는 중이라는 저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한 저의 느낌이 잘 담겨 있어요. 카페에 왔다. 독서 2554일차다. 80-20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을 펼쳤다. 진화에 대한 생물학 법칙을 통해서 비즈니스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런 책들은 읽는 것만으로 바로 깊은 사유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 단순히 실행 지식만 나열해둔 실용서들은 깊이감이 부족해서 생각을 막는 느낌이 든다. 도움되는 아이디어, 도움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분별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깊은 책들은 한 페이지를 읽는 것만 해도 그동안의 나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게 만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오늘도 책과 함께 깊어질 수 있어서 참 좋다. 평생 독서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해 내가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성장의 의지가 뿜뿜뿜 하는 그런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좀 더 본질적인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피상의 어떤 지식과 기술만 다루는 책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본질적인 이야기,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책들이 있어요. 보통 인문학서들 중에서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참 많은데 이 책도 비즈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더 본질을 탐구하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구절 몇 개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 전부 다를 여러분들과 나누려면 이렇게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한두 개 기록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물학, 비슷하면 다 같이 죽는다라는 이 구절도 저한테 정말 큰 깨달음을 줬는데요. 94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생존을 위한 경쟁은 동일한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하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항상 동일한 지역에 나타나면서 동일한 음식을 필요로 하고 또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우스라는 과학자가 작은 생물을 놓고 매우 흥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다른 생물들을 한 병에 같이 넣어두니까 그래도 함께 잘 살아남았다고 하고 같은 종의 두 생물을 넣으니까 싸우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이 경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독특한 틈새 시장, 다시 말해서 다른 누구도 나와 같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찾아내야 한다.
여기서의 장소란 특정 고객, 지리적 시장, 배급 채널, 제품, 기술 등 차별화할 수 있는 자원일 수 있다. 이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는 내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경쟁자와 같은 종으로 남아 가우스의 유리병과 같은 시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어떤 브랜딩 관련 서적들을 보면서 배웠던 것들이 진화 심리학과도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딱 깨닫고, 성장의 원리, 성공의 비결 이런 것들이 이미 세상에는 다 본질적인 게 다 숨어 있었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완전히 혼자만 독보적으로 새로울 수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비슷한 일들이 존재하고 비슷한 업무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경쟁을 하고, 그런데 그 경쟁을 똑같은 능력만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능력, 더 나은 능력 이렇게만 나아가려다 보면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건 다 같이 죽는다예요. 나도 죽고 경쟁자도 죽고, 그 경쟁자가 나보다 나을지라도 그 경쟁자는 또 다른 경쟁자한테 또 죽고, 이렇게 서로 죽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양하지 않은 단순한 사회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저자는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격 전쟁, 공격적 마케팅 전략 또는 어떠한 형태의 격렬한 활동도 마치 전염병을 대하듯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의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경쟁이란 걸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혼자서 제가 글을 쓰는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고독한 가운데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글을 써서도 결국 수많은 글들 사이에서 저의 글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이란 건 결국 불가피한 건데, 이 경쟁을 가격 경쟁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략을 가져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이 항공사는 그냥 다른 항공사들이랑 더 비슷해지면서 더 나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만의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자기만의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고 저만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독서 분야에서 나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했다. 장르도 구분하지 않았고 분야도 설정하지 않았다. 온갖 책들을 추천하면서 독서 자체가 나의 분야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 나는 성공과 성장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고 자기 개발과 기업 성장에 도움되는 지식들을 얻는 것을 좋아한다. 요즘은 이런 나의 취향을 반영해서 책 추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사우스웨스트 항공처럼 나만의 틈새가 만들어지고 있다. 조금 더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만의 틈새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되게 궁리를 했다면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결국 답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요소들을 단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야말로 장점이고 이걸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뭔가 미움받을 용기를 장착하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장점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차별화 요소라는 걸 요즘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이왕이면 노력을 하더라도 남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노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더욱더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소설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소설을 정말 많이 읽어서 더 좋은 독서 유튜버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생각해보니까 저는 소설도 좋아하긴 하지만 소설보다는 비문학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장에 관한 꿀팁들을 알려주는 책,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한 책들, 이런 책들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걸 요즘 들어 더 많이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성장하고 싶어서 독서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어떤 책 정보라든지 독서 꿀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달해 드리는데 더욱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저를 차별화시키고 제가 이 독서라는 분야 안에서 저의 틈새에서 더욱더 기여하는 방식이 아닐까, 제가 가져야 할 사명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선택에 대한 이 부분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면서 정말 공감이 가는 대목이었는데요. 우리가 진화적으로 보면 어떤 개체는 계속해서 더 오래 살아남게 되고 어떤 개체는 적응하지 못하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도태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원리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을 또 알려주는 대목이었어요. 자연 선택은 우리에게 왜 실패가 흔한 일이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실패는 환경과 실패한 것 사이에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한 적합성을 우수한 적합성으로 바꾸려면 최소한 2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 환경이 변화하든가 아니면 실패한 것이 변화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2가지 다 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만일 당신의 경력이 만족할 만한 진보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젠 환경을 바꿔야 할 시간이다. 기존의 사업 구획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라. 하지만 당신의 이전 시장이 당신에게 소중한 피드백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의 특성과 기술을 발달시켜서 새로운 환경과의 적합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이걸 예전에는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화의 세계에서 보면 환경은 각각의 개체한테 너무도 절대적이지만 이 각각의 개체는 환경에게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시장은 비즈니스 주체한테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 주체들은 시장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잘못된 환경에서 발버둥 치며 자신이 돋보이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이 빛나길 바라기보다 자신이 빛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해야 한다. 대낮의 전구는 전혀 밝아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의 전구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니까 말이다 라고 하면서 저의 이런 생각들을 적었는데, 예전에 저는 저의 약점들을 어떻게든 개선시켜서 어떻게든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의 단점도 자리만 조금만 옮기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요. 계속해서 나를 개발하고 나의 단점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단점 자체가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곳에서 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내가 돋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막 아등바등 하는 건 나의 노력의 효율을 보자면 어리석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운 오리 새끼 동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환경에 있어 버리면 오리처럼 되어 보려고 오리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오리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결국 결과는 오리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운 오리 새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나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장점인 환경, 그 환경만 바꿔주게 되면 완전히 내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니까 노력의 질 자체가 달라지겠죠. 네, 이 책 80, 20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 이 책은 제가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80, 20 법칙이라는 리처드 코치의 또 다른 책입니다. 이 책을 이번에 또 읽으면서 이 리처드 코치라는 사람에게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깨달음이 정말 많이 들어서 오히려 책 읽는 진도가 느려질 정도로 엄청 좋았던 책이었고, 우리 우구님들께도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요, 제 마음에 쏙쏙 들었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독서와 성장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선수욱이었습니다. 뿅!